여러분, 동창회 나갔을 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히 10년 전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세월 정통으로 맞은 줄 알았더니 번듯한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툭 올려놓는 순간 말이에요. 입으로는 어머 성공했네 대단하다 축하해 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집에 가서 이불 걷어차고 싶은 기분, 그거 나만 느끼는 심술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주식으로 수억 벌었다는 앞집 황 사장 소식에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갑자기 껌값처럼 느껴져서 입맛이 뚝 떨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아주 고약하고 오래된 생존 본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막에서 황금을 싣고 가다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은 두 상인의 소름 돋는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지갑은 닫고 입은 무겁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평온을 지키는 한수위 심리 전략은 무엇인지 아주 깊고 진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옥 같은 경쟁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처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옛날 어느 뜨거운 사막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실은 마차와 함께 길을 가던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살점이 타는 듯한 폭염이,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아른거리는 마을의 실루엣을 발견했죠. 살았다 싶었을 겁니다. 한 명은 마차를 지키고 발이 조금 더 빠른 친구가 물을 구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마차에 남은 상인은 황금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친구만 없으면 이 많은 황금은 다 온전히 내 것인데 저 친구가 돌아오면 반을 나눠줘야 하잖아.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나눠주지? 결국 그는 친구가 돌아오면 심장을 찌르기 위해 날카로운 비수를 품속에 숨기고 기다립니다. 반대로 마을로 물을 구하러 간 친구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숨을 헐떡이며 물통에 물을 채우다 문득 멈춰섭니다.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해서 물을 떠가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저 녀석과 왜 이 귀한 물을 나눠 마셔야 하지? 저 녀석이 이 물을 마시고 기운 차려서 나중에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결국 그는 물통의 소량만 먹어도 즉사하는 치사량의 독을 타버립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물을 들고 돌아온 친구는 마차를 지키던 친구의 칼에 맞아 쓰러졌고, 칼을 휘두른 친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독이 든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주인 잃은 황금만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죠.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갈증이었을까요? 아니면 황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타인을 내 몫을 뺏어가는 침입자로만 인식하는 그 좁디 좁은 마음의 감옥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고 참 멍청한 사람들이네 싶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은 이 사막의 비극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란스 드 발이 진행한 유명한 원숭이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마리의 원숭이에게 똑같이 오이를 줍니다. 둘은 아주 평화롭게 오이를 아삭아삭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육사가 한 마리에게만 달콤하고 비싼 포도를 줍니다. 그걸 본 오이 먹던 원숭이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농견 1초 만에 자기가 먹던 오이를 사육사 얼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철창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맛있게 먹던 내 오이였는데 남이 포도 먹는 걸 보는 순간 내 오이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오류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행복보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결핍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자,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나 동창회의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볼까요? 일명 뼈를 때리는 은근한 자랑 배틀이 벌어집니다. 어머 김 여사, 이번에 아들이 삼성 들어갔다며 정말 축하해. 부럽다 정말. 아유 부럽긴 뭘. 거기 들어가면 뭐 하니. 매일 야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 안쓰러워 죽겠어 정말. 에이 그래도 낫지. 박 여사네는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면서 거기 요새 피가 엄청 붙었다며. 아 그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야. 그냥 살던 데 있을 걸 그랬나 봐. 근데 황 사장은 이번에 벤츠 새로 뽑았더라.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며. 아 그거 뭐 그냥 타는 거지. 근데 이게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허리가 휘어 아주.
여러분, 이 대화에서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거나 기뻐하는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겉으로는 겸손을 떨며 하하, 호호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사막의 상인들처럼 마음의 비수를 하나씩 갈고 있습니다. 아유, 쟤는 저렇게 꼭 자기 아들 자랑을 은근슬쩍 하더라. 얘는 또 세금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파트값 올랐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이미 독약이 든 물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축하받아야 할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고 걱정해주는 척 건네는 말이 상대에게는 독이 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의 사막입니다. 잠깐 여기서 심리야 놀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실까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 마음의 메마른 사막에 시원한 오아시스가 됩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오늘부터 훨씬 더 편안해지고 남의 자랑질에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고수의 내공이 생기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거릴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남이 고기를 더 많이 먹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은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결핍이 발생하면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셔터를 내리고 생존을 담당하는 본능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황금을 노리는 적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노자는 도덕경 46장에서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뚫어봤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고 얻고자 하는 욕심보다 큰 허물은 없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든 물 한 잔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영웅도 결국 이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적을 다 이겨놓고도 곁에 있는 동료를 믿지 못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죠. 사막의 상인들이 마을을 코앞에 두고 죽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뱀처럼 기어 올라오는 비교라는 이름의 독극물입니다. 남의 떡이 조금 더 달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가진 따뜻한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옥 같은 비교의 사막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세련된 삶의 고수들이 지키는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쉼표라는 여유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든 하루 일정표든 100% 꽉 채우지 마세요. 마음의 공간이 꽉 차 있으면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경쟁자로 분류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멍하니 창밖을 보며 내 마음의 대역폭을 비워주세요. 그래야 남의 자랑도 소음이 아닌 그저 바람소리로 들립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나의 초라한 무대 뒤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황 사장의 외제차 사진이나 친구의 골프 여행 사진은 그들 인생의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식 걱정, 노후 불안, 삐걱거리는 무릎 통증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막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 곁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은 끝까지 지키세요. 내가 먼저 독 없는 물을 건넬 수 있는 사람, 내 손에 든 칼을 먼저 내려놓고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동료만 있어도 여러분의 사막 횡단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황금은 마찰을 무겁게 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신뢰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마을까지 데려다 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에서 2 상인을 죽인 건 물 부족도 황금의 무게도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바라본 그 비뚤어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차에는 무엇이 실려 있나요? 언젠가는 모래가 되어 사라질 황금인가요?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온기인가요? 황금은 마차를 모래구덩이에 빠뜨리지만 신뢰는 사막을 평화로운 들판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밤에는 질투나는 누군가 때문에 속쓰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밥상을 같이 해주는 사람, 혹은 내 투정 다 받아주는 오랜 친구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남의 포도에 화내지 않고 내 오이의 아삭함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마르지 않는 시원한 오아시스 같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드렸다면 댓글로 소중한 생각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